네, 초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테리추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한덕수에게만 의존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해요. 너무 이상하죠. 뽕뿌미님도 비슷한 말씀이신데 박근혜도 파면 날 새벽까지 버티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가장 지금 중차대한 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이겠죠. 3명을 임명해야 안심하고 9명 체제로 가면 그나마 이렇게 큰 사건이고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고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거는 뭐 재판관 정영식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도 9명 체제에서는 거의 인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하나. 내란 특검은 나중에 이제 형사법으로 다루는 거니까 요거를 한덕수가 본인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피의자인데 요거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네. 요 세 가지를 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국민들이야 뭐 다 통과해가지고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만. 근데 뭐 가장 이제 큰 쟁점이 하나가 대행이 적극적인 행정권, 소극적인 행정권 뭐 이런 얘기를 그랬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라든지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거 했는데 어쨌든 어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나머지 그냥 가겠다. 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거고,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제 어저께 거부한 법안은 한덕수 총리가 있었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계속 있었죠,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도 거부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 차원에서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3개는 지금 이제 당면 과제나 현안 이슈랑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뭐 이게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아니, 국민의힘 주장처럼 뭐 못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못하는 거죠. 저는 되게 한덕수 총리가 이상한 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유는 물론 뭐 지난번에 그 내란죄도 있지만 그 전에 2년 반 동안 자기가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벌였던 수많은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중에 그럼.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25번의 거부권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또 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탄핵이 됐다기보다 이제 가결이 돼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그 윤석열이 그렇게 엉터리같이 했으니 일단 국정에 공백만 안 생기게 소극적으로 이거를 조금 막는, 넌 도장 찍는 역할, 뭐 아주 좀 줄여서 말하면 그거 하라고 사실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 헌법이. 그런데 자기가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그 미친 대통령을 보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너는 도대체가 왜 감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너는 거부하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가 네가 말하는 그 거부권의 명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무한루프로 반복이 되다가 결국 네가 내란까지 일으키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화내고 총칼을 들이댄 거 아니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니까 너에 대해서 탄핵하겠어 라고 한 게 바로 국민들의 심판이었는데, 예. 그거를 고스란히 보고 옆에서 사실 동조하고 같이 공범으로 행세를 한 놈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놈이 그 뭐 자리에 괜찮아요. 놈이 다 놈이지. 자기가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는 특히 윤석열보다 더 명분이 없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야, 우리는 그동안에 반대해왔으니 나는 또 반대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이며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 이 공직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우리가 2번이라는 사람. 헌법학자들은요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이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변호사들, 법조인들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선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왜 뽑아놨어? 지네가 그냥 대통령 혼자 알아서 다 하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거부권 25번도 있지만
국회에서 까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자기가 통과시켜서 올려놓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안 나와도 자기가 그냥 무조건 자기 잘 안 쓰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국정을 이따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한지 정말 한덕수는 후한무치하고 뻔뻔하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와가지고 둘이 아주 짝짝꿍 돼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현재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정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궤변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한덕수하고 권성동하고 국민의힘 내부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말 내란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리우는 그런 창피스러운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따위 행동을 한다는 게 도대체 나는 말이 되는지 국민을 뭘로 보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에 이제 전부 동의를 하면서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한덕수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간교한 기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여당의 역할을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건데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한덕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거부권 행사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안정협의체 내에서 이 대체 입법을 논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거부권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안 하더라도 이 대체 입법 논의를 해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다 제거하고 상황이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오히려 여당이 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정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에 뭘 하든 뭐 누가 뭘 하든 간에 국정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야당한테 우리가 그동안은 뭐 여러 미안했다 그래야지 가지 미안했다고. 예, 정치적인 뭐 이런 뭐 이유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어쨌든 우리 잘못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으니 이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머리를 모아 봅시다 그러면 국민에게 우리가 사죄도 하고 그럴 테니까 예. 이런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지 마라 이러고서 이걸 걷어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안정협의체가 없고 오히려 여당은 뭐라 그럽니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의 흐름이 잘 보면은 이게 그냥 여당 혼자만의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관을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이 완전히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임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직전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이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다 합의한 거여서 내가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아유, 입장을 바꿔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제 아주 이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검사 출신이고 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뭐 상당히 의심되긴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탄핵을 이렇게 막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발의한 사람이 뭐 찬성 표결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그 발의한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한다. 체포하고 처벌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이런 건 북한에서나 가능한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왜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사실은 예. 이런 얘기를 해서 강화되는 이건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화되는 여론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장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탄핵한 것이 악랄했다라는 맥락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 주장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 주장을 가장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의 법정 전략으로서 탄핵 심판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 계엄을 선포를 할 때 내가 정말 국가 비상사태이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드는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이 존재한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득이 되는 것도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마지막에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부권 논란의 끝에는 김건희 특검이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있는 거잖아요. 끝에는. 전 사실은 내란 특검이 끝이라고 안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끝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일 나중에 처리가 되기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왜 핵심이라고 보느냐? 네. 이 계엄 선포와 이 난리통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의심을 여러 가지 하지만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에 김건희 지키려고. 예,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고 계엄을 한 자야. 그렇죠. 네. 한동훈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동훈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요 흐름을 쭉 볼 때는 그런 의심이 든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아직도 윤석열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련의 상황이다 지금이. 똘똘 뭉치자 그래야 산다라는 네, 뭐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권성동이 내보내고 있죠. 비슷한 얘기인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돼. 근데 김건희 특검은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국회가 자꾸 왜 이걸 올리는 거야? 근데 국회에서 8명만 넘어가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네? 근데 왜 쟤네는 국회의원이 192명이나 되는 거지? 네. 이 사고거든요. 그렇지. 이 흐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192명 해산시키자.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뭔가 잘못된 걸로 해서 개엄화해서 다시 해서 이 192명 해결하자. 8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계엄 당일날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네.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8명도 해결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여당 대표를 체포했다고 달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내란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수사하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벌써. 그렇죠. 수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어쨌든 특검으로 가는 거를 불가피해요. 가는 거고 이거는 그럼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죠.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우리가 벌어진 상황이니까 이거까지 뭐 어떻게 하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남는 거니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이거가 남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내란이 되고 대통령이 곧 탄핵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정권을 지켰던 그리고 비상계엄을 동의했던 사람들의 사고 회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가 꺾이더라도 이 마지막 거에 대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저지 이거는 남아 있는 거죠. 김건희 정말 특검을 저지를 하면 본인들이 구린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힘의원들이 꽤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 김건희만 혼자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렇지. 김건희만 혼자 잘못하고 김건희 혼자 미쳐가지고 자기 권력도 아니고 자기 권한도 아닌데 막 오봉한 군데 오지랖 부리면서 별박을 다 했다.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그들도 운명 공동체고 그들도 이해 공동체고 그들도 그 여자분하고 같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 걸고 여기 이런 난장판 흙탕물에 자기 발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남편 대신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편 대신 지키는 거거든요. 그 남편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완전히 사고가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극단적 판단을 해가지고 내란까지 지금 일으킨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쫓겨나냐 마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거를 남의 남편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죠? 난 매우 그게 궁금한데요. 남의 그러네. 남편, 자 최경영이 남의 남편이잖아요. 그 김 씨의. 자, 남의 남편으로서 연관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려고. 봐봐, 그러지. 남의 남편으로서 본인은 김 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총리였고 내지는 권한대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라면. 법대로 하죠. 무조건 법대로 하죠. 무조건 내가 지금 이 권한대행이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권한대행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올린 거면 게다가 실제로 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그런 거 하다 대고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 중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왜 남의 부인을 살리려고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을 자기를 갖다 바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통령에 대한 충성 내지는 뭐 말 못하는 거 대통령 부부가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 순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려고 했어. 내가 아무리 정말. 근데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태도 달라지는 거 보고 실질적으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 좋아하지도 않아서 자르고 싶었는데 하도 총리할 사람도 없고 청문회 통과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겨놨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별로 좋은 관계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안 좋았다고 들었어.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거는 이해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남의 남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남의 남편들의 그 남의 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기 이게- 남편을 이해할 수 이게- 있는지. 훗날 한 몇 년 지나고 다 모여 앉아서 복귀를 해보면 진짜 황당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거냐 꼬이. 이 얘기를 하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올 텐데 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왜 이렇게 민감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5년 전에 털고 가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못 털었어요. 못 들었지. 그때 못 털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제 인물 때문에 검찰총장이기도 했고 국회 그렇죠. 대통령이 됐고 후보가 됐고 네.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합된 그러니까 이거를 못 턴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었는지 적극적인지 그러니까 이제 합류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 특검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존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몇 시간 브리핑을 한 겁니까? 김건희 그 도이치 관련해서? 그거 한 방에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는 뭘 한 거냐?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태균 씨 폰에 있는 내용들이 까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공천 개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공당의 존재 기반이 또 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을 아무도 못 한 거잖아요. 그 멤버들이 지금 누굽니까?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멤버들 아닙니까? 다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그럼 이 공당이 이제 무너질 위기가 처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다른 내용들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뭐 창원산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보면 윤석열 정부 체제하에서 행정체계에 김건희가 또 개입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차대로 진행해야지 여사님이 의견을 주시거나 뭐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게 누굽니까? 뭐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남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 첫 번째에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털어내지 못하면서 방어를 못 해내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다 여기 그냥 엮여버렸다 이 문제에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아유 그래서 더 웃긴 거는 특검이 되면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특검이 되면 다 잡혀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 이 수갑차는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지금 탄핵 찬성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버리고 가야 우리가 산다, 보수가 산다. 그렇지. 그걸 못하는 이유?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다 잡혀가는 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니 더 그거는 냉정하게 김건희에게 전화 안 해본 국회의원이 없다? 없다.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국무위원 될 때 김건희 씨의 은혜를 다 받았겠죠. 국무위원 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래도 국민이 뽑으니까 그거랑 별개고 국무위원회 추천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김건희 입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 특히 한덕수는 그 부인하고 엄청 친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덕수 부인하고 네. 김건희 씨 부부가 엄청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 할머니일 텐데.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서로 그러네. 간의 이해관계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관운이 그래서 좋으신 분이라 그 어. 사모님이 점 보는 거 좋아한다는 되게 말이 좋아요. 아니, 좋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어요. 점으로 연결됐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쓱 잘하더라. 아주 근데 사활이가 좋다는 사활이- 거잖아요. 예. 저는 어저께까지도 제가 뭐 네. 김건희가 그 사주 물었다라는 보도도 하긴 했었지만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도 이 모든 걸 점성술과 연결짓는 거 네. 너무하다고 너무하다 생각했지만. 생각했는데 음모론이다. 어떻게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합니까? 아니 겉에 그래 자 전 보세요.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해. 겉에 보세요. 전 너무 희한해. 전 정보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네.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더만 정보사는 실형 1년 노상원이. 군사법원에서 제가 판결문 어제 그저께 이제 입장해서 봤어? 봤는데 네. 이게 만약에 군사법원이 아니었으면 5년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성추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네. 실질적으로 건진법사가 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건진법사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진법사, 명태균, 뭐 천공도 요즘에 난리치더만 뭐 3개월 안에 어쩌고 대통령밖에 없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노상원 뭐 전 보살님? 남자 보살. 노상원 보살님.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끈끈하게 이걸 만들어주는 게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정영식의 주심 재판관 네. 추첨이었어요. 정영식이랑? 헌법재판소에 네. 어쩌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주심이 되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이거 다 우리의 기득발 덕분이다. 아 그래요? 이분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 실제 그거는 내가 좀 옆으로 격가지를 말아보고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던 그 폰이나 이런 거 세대나 압수해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이거 더 따져봐야 되고 여기 좀 관련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윤한홍 이런 사람들 예. 너무너무 많으니 이거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증거 인멸할 거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영장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돈을 받았다는 소명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실제 이 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장을 저는 발부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근데 그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의 사유로 이 사람이 진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좀 애매하네? 이러고서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건지는요, 자기가 영장 발부돼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터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명태균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진하고 통화해본 국회의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래? 많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구속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렸으면은 이게 좀 다 터져 나올 거였는데 네. 이 뚝을 한번 막아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 그러니까 검찰이 허술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했는지 뭐 정말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명태균 한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2023년 10월이죠. 10월 11월 이때쯤에 한번 내려왔었다는 거잖아요. 건진이랑 명태균한테 경고를 주러. 근데 명태균은 그걸 오히려 내가 대통령실하고 치라고 이 건만 개입 안 하면 뭐 팔고 다니는 건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주변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공직기강에서 건진도 그 무렵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포착했던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지 부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기관에 의뢰하진 않더라도 야, 너 자제해야 돼, 행동을. 너 이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러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고 나서,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되고 나서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후보 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뭐 캠프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슬슬 하는데 그때 하지 그러면. 그때 하지. 그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거를 진짜 나쁜 놈들이야.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싸고 있는 코어, 지금 뭐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10명은 언제부터 알았던 겁니까? 그럼 이 10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100명은 언제부터 알았던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던 그 많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언제부터 이 부부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그때 아무도 경고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건진이라든지 궁중마법사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궁중마법사 계열들이 했던 짓을 보면 지금 여기들이 무슨 김건희 씨의 심기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이에요. 그럼 이 말하자면 아무런 직함도 권한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하고 다른 후보들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뭐를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공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냐. 김건희지. 이건 김건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점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건진 법사 얘기를 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022년 8월 달에 대통령실이 그냥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2022년 8월 달이라는 시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승하니까 그리고 광역단체장들이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 마법사들은 자기들이 대선에도 기여를 했고 지금 지방선거 이기는데도 기여를 했는데 이제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그랬네. 쉽게 생각하면. 그랬네. 이 수확하러 가야죠. 그러면 아. 밭에 지금 이 곡식과 과일이 이렇게 쭉 이제 열렸는데. 마덕분에 공천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수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가는 거고. 8월달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바를 보면은 건진 일당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랬지. 다니고 뭐 하면서 그랬었어. 이 뭐 수금을 하려고 들고 있기 그런 때문에 기사가 나왔었어. 네, 속지 마라 여러분. 어. 건진 주의보를 내립니다. 근데 그래놓고 건진을 막상 못 건드리고. 네. 왜 기업한테 건진 주의보를 내립니까? 건진한테는 경고만 하고 건진을 왜 사기치냐고 이걸 잡아갔어야지. 고소를 하고 잡아가도록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건진한테는 경고만 하고 명태균한테도 뭐 그런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둬가지고 2023년도 1월인가 2월달에 그때 JTBC에서 보도가 또 나와요. 건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정권이 왜 다른 정권 같으면은 건진이 그러고 다니면 바로 구속될 거 아닙니까? 정권 내에서 바로 무슨 뭔가가 작동해가지고 그게 민정수석실이든 무슨 공직기강 비서실이든 뭔가 작동해가지고 바로 이게 법적 처분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와가지고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권력이 이것을 비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계의 무슨 뭐 이거 뭐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뭐 산단 개발 이거 해먹고 이것도 경천 동지할 일인데 이제는 계엄령을 실행하고 관철하는 것까지 안산에서 반지하에서 점집하는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 박근혜 때도 사실 뭐 우주의 기운 얘기하고 무슨 뭐 오방색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야 이게 주술 정권이냐 했는데 이걸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해먹었구나. 네? 자기들이 봐도 아니 너무 해먹었어. 처음에는 이거 네. 계엄령은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겁니다라고 뭐 이제 평론가인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뭐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게 사업가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모든 게 연결이 되고 퍼즐이 맞춰지고 모든 게 클리어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리고 지금 예.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캠프의 그렇죠. 공식적인 인사들은 아무도 몰라요. 캠프에 그리고 캠프에는 여러 가지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분야별 자문단 명단도 있고 어떤 명단에도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상원은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캠프입니까? 그 캠프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 추론하려면 이게 군이고 국방이고 뭐 보안이고 안보고 이러니까 은밀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딱 어떻게 생각이 들어? 이거 점집을 했어? 그럼 여사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 말고는 이 유니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없어요. 유니버스,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법사 없어. 이 캠프에 네. 마법사 길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한번 바꾸고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이 사람이. 이름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외모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지금 사진으로 나온 외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생활 할 때 외모 예. 그 외모가 아니래요 지금. 아 그래요? 다른 외모래요. 그러니까는 몰랐을 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 성추행 캠프에서.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건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네.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도사가 돼선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아무튼 외모가 네. 그럴 지금 이제 그 점집에 어울리는 외모라고 TV 조선이 점집에 어울리는 거기서 외모. 그렇게 보살님의 보도를 외모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의 네. 외모,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런. 기가 막히네. 화장인지 수염인지 제가 화장은 모르겠어요. 아니고 이제 네. 도사처럼 신선처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거는 요거였어요. 자, 순서가 탄핵이 가장 시급하고 내란 특검은 당연히 돼야 되고 김건희 특검은 그래 니들 좀 봐줄게 하지만 1, 2개월 후에 그냥 부드럽게 되겠지. 요런 생각이었거든요. 제 이제 순서는 나의 순서는 네. 김건희 특검 무조건 내란 특검 무조건 네. 아니 그리고 무조건은 되지 근데 빨리 시간의 이번에 순서. 시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순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한덕수가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게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하거든. 일단은 탄핵은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해. 왜냐면 윤석열이 다시 들어오면 이거는 끝이야. 다시 들을 수는 없어요. 아니 다시 들어오면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 네, 지금- 그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면은 집회 시위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소요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진짜 계엄한다? 이 인간들은? 그냥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진짜 한국은 망해요.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정도에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뭐 체포라든지 아니면 소환이라든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수사 속도로 봤을 때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그 제동이 걸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동을 건 건 아주 원초적인 초식을 쓴 거 아닙니까? 수령 거부를 해버린.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강제력을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오늘자들이 이제 어제부터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저는 첫 번째 태도의 시금석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행사되는데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씨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피의자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이제 입장을 내느냐가 첫발이라고 보고 그 입장을 보면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정말 나는 권한대행이라서 그런 거 사법 절차 이행하는 거는 내가 뭐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사실 그러면 굉장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답답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아, 나는 정말 너무 싫은 게 나는 지난주에 토요일에 탄핵이 되면서 아무리 한덕수가 저쪽 편이라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일반적으로는. 평생 어머니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탄핵된다고 하기 전부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얼마나 기뻐서 공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 상황이 번지게 된 이유를 본인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거를 더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구정을 안전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너무 순진하게도 절대 나는 한덕수가 이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걷자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말하면. 상식적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방송 네. 나가서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도 다 통과될 것이고 내란 특검도 통과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올리고 있는 대통령에서 막힌 거 다 해결될 테니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막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뭘 했느냐면 나 그러면 탄핵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이거를 먼저 그쪽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이랑. 게다가 민주당에 있는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워낙 있지. 우리가 오래 원래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총리를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야 나를 믿어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원래 되게 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 이제 의원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 사람 그러면 안 된다. 탄핵 먼저 시켜야 된다.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을 탄핵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뭐냐면 야 솔직히 우리가 최상목을 어떻게 믿냐. 최상목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는 기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한덕수는 요 분위기를 싹 봐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슬슬슬 오른쪽 가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기는 했거든.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 살았어. 그러니까 그 네. 궤적을 살펴보고 실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이번에도 또 속은 거지. 옛날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검찰총장 시켜주면 검찰개혁 정확하게 할 것이고 나는 여기에 너하고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속인 것하고 똑같은 짓을 이번에 한덕수가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받아들였냐? 아, 한덕수 나이가 몇이야? 한덕수 그동안에 한 게 없고 한덕수가 무슨 뭐 자기 밑에 사람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가 여기서 지금 자기도 내란 특검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탄핵까지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앙심 품겠지. 이런 얘기가 다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그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까지 된 거였었거든요.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이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 원래는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탄핵 많이 하지 않니? 니네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권성동이 바람 잡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한덕수가 야 나를 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총리야. 그냥 전형적인. 말렸구나. 이래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말렸어. 그래놓고 이모의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우같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일반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홀리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렸네. 나는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은 미쳐서 그렇다고 치고 한덕수는 정말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물론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인지 몰랐는데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속보로 내란 그 조사를 받았다라고 나왔거든요. 비공개를 받았다. 예, 대면 조사 비공개를 경찰에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양곡법 물론 뭐 저한테 계속 순진하다고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곡관리법 6개는 거부할 그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했어. 그 얘기가 바로 민주당의 나이브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 거부할 증거법 수 이런 있다. 것들 거부할 수 있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은 분명히 임명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믿음은 아직 있어. 아니야.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양곡관리법이든 뭐든 간에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내가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부권을 저는 양곡관리법이든 뭐든지 간에 네. 어떠한 종류의 거부권도 원래 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행정하면 네.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법조문에 지금 그게 없잖아요. 권한대행이 판례 있어요. 판례. 판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문법인 나라기 때문에 법조문에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권성동이랄지 한덕수는 법조문에 없으니까 지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야. 지들이 주장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넘어가 버려. 이게 사법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모순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명권도 하고 특검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지가 살 수 있는 거 한덕수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딜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가 뭐 안 먹히는 사람들이지만 국민을 보면서 이제 뭐 어쨌든 논리를 펴자면 예. 논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을 보면서 논리라는 건 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들 주장대로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국회 추천, 그것도 국회 추천인데 국회 추천이야. 국회 추천에 국회 몫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임명을 못하냐 그러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권한대행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권성동의 주장은 네. 권성동의 주장은 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돌아올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올 뭐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다가 당신들 논리에 의해서도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안 하는 거는 당신들 논리에 의해서도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걸로 공격을 막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 힘을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공세를 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씨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점점 이제 예. 제가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몇 개 방이 있는데 거기 나온 의견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의로 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말로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고 한덕수 씨도 지금이야 뭐 자기가 처음에 6개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자기 뭐 체면을 살렸다고 치고 이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는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두 가지 건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건에 진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 즉각 저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악독한 사람들이 예. 탄핵 가능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더니 이번에 뭐 정족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3분의 2가 되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순위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국무총리 직책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면은 국무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있으면 갑자기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는 저는 말도 듣도 안 보도 돼. 못한 얘기인데 이거를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이게 법조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이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막 이건 3분의 2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먼저 밑밥부터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법 논리에 의해서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근데 밑밥 깔라고 하고 그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 작전을 쓴다 그러면 한덕수를 탄핵을 하고 그 탄핵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 네가 국무총리 때 한 이 짓이 탄핵의 요건이야. 내란 피의자, 내란 공범. 네. 부서도 안 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그냥 그거 가지고 하고 법적으로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나 뭐 사법부에 가서 이거 뭐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받아보면 돼. 하루면 끝나. 하루면 끝나고 그리고 한덕수는 탄핵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법꾸라지처럼 이것저것 해봐야 여기는 뭐 법 모르는 사람들 뭐 바보 멍청입니까? 여기는 민주진영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한덕수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탄핵이 돼요. 탄핵이 되고
그 아니, 지금- 본 소송 가가지고 뭐 직무정지가 된 다음에 본 소송을 갈 거 아니에요. 본 소송 6개월 1년 걸려. 지금 얼마든지 네. 그런 논란 어차피 최상목으로 가는 거야. 논란이고 뭐고 그렇게 다 되면. 필요 없이 네. 일단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0명 넘겨가지고 그렇지. 탄핵시키고 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니네 알아서 법적으로 따져라. 그렇지, 법적으로 따져. 우리는 얘 직무 정지시켰으니까 그 다음 순위가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길 최상목이니까. 바란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권성동 같은 사람이 자꾸 부안해동하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마치 이 사람은 3분의 2 해야 되니까 200표가 필요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식으로 정말 꼼수를 너무 잘 쓰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 거기다가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걸리게 생겼으니까 또 갑자기 검찰 수사도 뭔가 중단되는 느낌이고 뭔가 제대로 튀어나와야 될 것이 딱 막힌 느낌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국민의힘 사람들 그다음에 건진 법사가 좋았던 법사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난 순간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언젠가부터 갑자기 탁 막힌 느낌이 들죠? 뭔가 정보가 안 나와버리고 이것도 다 저는 검찰이 지금 뭔가 시간을 장난치고 좀 있다. 조정하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성동이라는 분과 이 지금 관저에서 뭐 매일매일 이제 뭐 반쯤은 즐겁게 살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분의 이 한 라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당연히 하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잔머리 사실은 잔머리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는 본인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근데 이런 일련의 제스처와 액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뭔가 이 윤석열 측의 이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맥락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남편, 우리 남편, 남의 부인, 자기 부인 다 그냥 이 네 다 군데가 엮여 다 있으니까.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굴비처럼. 게다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 공별하는 거는 막아야 본인들도 검찰 해체를 안 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좀 맞춰보는 게 검찰로서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네. 받아.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지금 너무 뭐 힘들어. 검찰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을 부술라면 부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폰을 해서 적극적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뭐 그것도 특검을 가겠지만 하면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국민의힘 당선된 광역자치장이 최소한 5-6명 이상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개입이 연루가 열리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 관련이 됐는지도 사실 지금 이제 불분명한 뭐 10수명이라고 하면 사실 뭐 원내교섭단체만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수사가 지금 한쪽에 있고 이게 또 대통령은 어쨌든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을 지금 직무 정지된 사령관급 인사만 16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거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안보 얘기하는데 지금 군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뭐 정보사 대령이 사과를 했지만 대령급까지 연루자를 확대를 하면 군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00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럼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뭐 아직 선거 멀었어. 아직 선거 좀 남았잖아. 윤석열 의원의 인식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고? 지금 그 자세로 야 우리가 85명 지금 남은 건가? 85명만 지키자 일단.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전국을 운영해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붕괴된다. 그렇죠. 그리고 광고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요소 한 가지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야 한덕수 우리 잘 알아. 한덕수 너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그 말이에요. 한덕수 너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커트 캠벨의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한덕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협의체로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피하려고 하는 특유의 공문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혼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황이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사인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엄청 화났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열받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수치도 계속 거부하잖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가. 이 전국이 네? 얼마나 엄중하고 지금 지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총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뷰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 분위기가 이랬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 보면 한동훈에 관해서 거의 쌍욕 직전까지 갔구나. 물병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병을 집어던졌으면 쌍욕 직전. 근데 이렇게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완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한동훈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네. 솔직히 검찰에 있을 때 어떤 행동했는지 내가 정확히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짓 했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잘 알아서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탄핵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용감하게 용기 있게 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이번에 그 의총장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랬다는 거잖아. 이건 다 이제 비공개 얘기인데, 야 너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가 와가지고 무슨 너 그 어쩌다 당 대표 돼가지고 무슨 네가 할 말이 있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되냐 이런 얘기가요. 그렇죠. 비아냥 거리는 게 너무너무 모욕적이었는데 그 모욕을 이번에만 당한 게 아니고 저번에부터 계속 당해 왔던 건데 이번 의총장에서 완전히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추락을 했고 의총장에서 물병 던지고 너 빨리 나가라. 너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당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그 안에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쌍욕을.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네. 근데 F 한동훈 의원은?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네. 뭐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한동훈 리더십이 붕괴한 거는 반대자들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열흘 사이에 리더십을 왔다 행사할 갔다 수 한 있는 거야. 신뢰 기반을 네.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이렇게까지 극악하게 또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아. 진정호 봐요. 그 배신자. 그렇지. 그 끝나고 나니까 최고위원 갑자기 다 그만두고 네. 전례 다 이미 다 가 있었던 거고 장동혁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23명이 만약에 한동훈의 리더십이 작동해서 23명이 찬성을 했다 이러면 이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소수파의 리더라도 소수파를 이끌더라도 어쨌든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취한 행동 어떤 겁니까? 본인 당일날 체포될 거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나를 체포하는. 그럼 이미 그날 한동훈 대표는 이 작전을 알고 있었던 걸로 추론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권력력이 대단하네. 자기 체포하려고 그랬다는데 저걸 만나러 가네. 그 다음에 한 방법이 뭡니까? 국무총리 당사로 불러다가 자기는 둘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이건 이렇게 됐던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거부당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들이 그 열흘 사이에 한동훈이 보여줬던 행보가 정치인 한동훈의 미천을 드러냈고 그게 결국엔 그 리더십을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한동훈이 대표하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생각마저 무너뜨렸다.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처한 상황이죠.
네, 친윤계 시의원이 이날 했다는 14일 날에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열받아서 했다는 이 말이 국민의힘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한테. 한동훈 네가 대장이니까 책임져라. 왜 이 말을 윤석열한테는 못하나? 아니 진짜 또라이들 아니야. 지들이 또라이면서 또 F1은 한동훈한테 한동훈이 사과 안 하겠다고 아니죠. 사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지 의원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 시킨 윤석열은 자기 눈을 찌른 거야. 자기 눈을 찔렀으면 그 사람 탄핵해야지. 이 또라이들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강성 발언을 쏟아낸 사람들이 네. 지역 기반이 다 TK인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민심의 영향을 덜 받는. 근데 이제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그만큼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수준이 떨어졌다. 네, 그렇죠. 수준이 진짜 저질이 이상 됐다. 저질이에요, 저질. 저질이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수도권 민심 지금 뭐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어, 200만이 모였어. 근데 우리 지역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주군이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면 된다? 어차피 자기가 공천 받을 시점에 대표랑 관계만 괜찮아서 내 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정권 넘어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오래 예. 했고 내 나이 72이 넘었고 뭐 안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날 물병 던지고 이런 분들이 다 아들? 대부분 아들? 그 이런 격한 발언한 분들이 TK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TK 분들이 다 나쁘지는 않고 TK 분들의 판단이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조금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보수 그 자랑하는 그 보수 진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그분들이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라고요. 망각을 한 것 같은데 자기네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이. 탄핵 이후에 다 내란죄를 다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태극기랑 손잡고 막 국회 점령하려고 하고 그런 때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는 또 황교안을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게 만들어주고 판 깔아주고 네. 부정선거 근데 얘기하게 만들고 그 뭐예요? 국민의힘이 그때 쇄신과 혁신 얘기하면 그 문제가 늘 1번이었어요. 태극기와 절연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아니야.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담화도 마찬가지로 그 태극기한테 총궐기 하라는 거의 격동의 선동문 같은 거 아닙니까? 태극기와 결혼했잖아. 네. 이 정권 결혼했어. 이 정권 2년 반 동안 태극기랑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 태극기도 질이 안 근데 좋습니다. 그게 더 웃긴 게 아니 태극기가 질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래도 네. 어쨌든 그때보다 지금 태극기 세력들도 훨씬 더 훨씬 더 발언의 훨씬 더 수위도 저질이 그렇고, 됐어요. 예, 예. 하는 아, 상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다 보면 근데 옛날에 잠깐만요. 이회창 때 뉴라이트 이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식견이 있는 식견이 있는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태극기.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네. 이번에 태극기하고 손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코인팔이에요. 맞아, 나는 맞아. 그게 더 싫어요. 맞다. 코인팔이하는 이 태극기란 이름을 가지고 코인팔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 정당이 연결해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들이 정말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요 다 돈 벌려고 별별 말도 안 되는 건 다 거기 유포시켜요.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유포시켜도 고소고발을 안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해봤자 자기네는 다 무혐의 나오니까. 예.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 있는 이 코인팔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한 거죠. 거기에 사실은 코인파리와 비슷한 짓을 했던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이후에 조선일보의 성장 배경에는 뭐 말 좀 하는 기자들 다 쫓아내고 구독자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본인들의 아성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 사조의 재산 보십시오. 그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조그마한 회사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저희 애가 14살이고 네. 운동을 해갖고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 현대정치가 어쩌고저쩌고 자기네가 그걸 시험을 본다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대통령은 계엄을 왜 한 거야? 그걸 성공할 줄 알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실패했고 뭐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려고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빠진 것 같다. 알고리즘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알고리즘은 알아? 알고리즘 몇 학년, 몇 학년? 유튜브 알고리즘 중학교 알지. 1학년이니까. 아,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알고리즘까지 듣고 대뜸 유튜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튜브. 그래 그 유튜브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 알았구나. 유튜브를 본 것 애들이. 같다라 했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중학교 아빠를 1학년이 의심해. 예. 중학교 1학년 굉장히 합리적이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성적이고. 또 자기한테 똑똑하네. 유튜브 보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줄 알고 아.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리즘에 빠지냐고 대통령 유튜브를 왜 보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14살도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이야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담화를 극우 유튜버 고성들이 주문한 대로 그대로 쓰는 담화를 온 국민이 지상파 중계로 본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려갖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고 친구들은 이제 재수하거나 대학교 갔거나 먼저 이런 애들인데 다 응원봉 들고 다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 왜 나가니? 너네같이 그런 데 관심도 없는 애들이. 내가 물어봤더니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우리를 뭘로 보냐. 우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나 여기 갔었어. 뭐 했어? 인스타그램 올리고 SNS 올리고 자기네끼리 이걸 다 전파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안 나가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MZ 세대들이 생각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했는지를 자기네들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부터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까지 자기네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기네들의 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안 나가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왕따 당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세대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 바깥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공기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만 혼자 이상한 극우 유튜버 유니버스에 빠져갖고 사회 질서가 이상해졌다. 사회 질서를 내가 붕괴된 망국적 상황이라고 그러고. 망국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에 있는 실병을 기동을 해갖고 이거를 제압하겠다. 이 괴리를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실패로 끝났고 모든 게 한바탕 헛된 망상이었다라는 걸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극우 유튜버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연설을 하면서 행동에 나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윤석열 씨가 망가뜨린 한국 사회를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되는지를 뭐 지금 더듬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망가져갖고 사고 방식이 1930년대생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저 1930년대생들의 사고 방식이 쭉 이어져서 유신까지 오고 유신까지 오는데 그 유신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분들의 사고 방식은 잘한 거야. 왜냐하면 워낙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재적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씩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주 패. 예? 주 패는 게 고문이잖아. 예? 주 패고 가르치고 삼천교육대 보내고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교육을 받았어. 일제 시대부터. 그래 맞아요. 그분들이 아직 젖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이 나라를 운영을 하네. 2023년에 IT 강국 대한민국을 그게 황당한 거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 방어 구명을 위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김용현한테 일단 자기는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김용현이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김용현이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야 가서 관저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고 대통령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입말로 하면 뭡니까? 야 그러지 말고 가서 성렬형 얘기 들어봐. 성렬형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엄을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 뜯어 고치긴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데 평화적으로 합시다. 뜯어 고치는데 평화적으로 법대로. 영상 편지 하나 해요. 평화적으로 법대로. 영상 편지 하나요 한 총리에게 한 예. 대행에게.
아니 뭐 제가 뭐 영상 편집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이 훌쩍 넘어서 넘어갔네. 최근의 정치본색 노영희 변호사, 김한한결의 기자 그리고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